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3주째 내부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갈등의 책임을 친윤계로 돌렸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에 너무 자존심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없는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국회를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하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저거는 지금 당의 어떤 분란을 키우는 말씀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없는 분란을 사실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저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당 게시판 운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사람 명의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도용되는지 여부만 사무처에서 밝혀서 지도부에 보고하면 될 일이에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드러난 한동훈 대표 가족분들이 거기 글을 썼다 그러면 그 지도부 내에서 비공개로 해명하고 끝날 일인데 이게 지금 당대표를 끌어내린다라는 또 목적과 관련된 계파 싸움 양상으로 관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사실 이거는 오히려 분란을 키워지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중질환적인 발언들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명백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홍보국 내지 사무처에서 밝혀서 지도부에 보고하고 끝낼 일입니다. 더 이상 저렇게 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한동훈 대표가 이 의혹을 해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친한계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스스로가 한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있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이게 자신들한테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여의도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한번 쭉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아다녔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총선 이전에 윤한 갈등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선거 전에 소위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대표가 이걸 읽고 씹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위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친윤계 의원들이 중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고 또 거기 최선봉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라는 사실들을 봤을 때 어찌 보면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대통령 부인 대 집권여당 당대표 간의 갈등으로 보이는 양상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과 무관하게 이제 권력 싸움 또는 내부의 계파 싸움으로 확전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논란을 언급하면서 출범을 예고했던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두고는 이게 친윤계에 대한 경고성 성격이다라는 말이 친윤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명태균 TF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사실 여론조사 관련돼서는 그 신빙성이나 그 역할이 너무 과중하다. 네. 그거는 이제 정책의 방향을 정하거나 당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실제 공천에 어떤 점수를 주는 방식의 여론조사는 이건 좀 의미가 너무 좀 왜곡될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 TF에서 할 일은 공천 과정 등에 있어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왜곡될 수 있는 여건을 어떤 식으로 좀 불식시킬지 이런 제도 개선 차원에서 운영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취지의 TF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명태균 이슈를 자꾸 끌고 나오게 되면 이게 명태균 TF라고 붙일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 대표께서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분들이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 대표 게시판 관련돼서 언급을 자주 한다. 근데 여기에 명태균을 자꾸 끌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건 저희 당내에 굉장히 안 좋은 악재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를 재소환한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방어를 위해서 이 전체적인 이익을 훼손시키는 언행은 다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태균 씨 논란과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복합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 보면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 이 의혹은
올해 7월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처음 언급을 했고 시민단체 고발해서 지금 경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의원이 이걸 거론을 하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분과 관련해서 특검 부분 같은 경우는 양문석 의원이 개인적인 제기를 한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 논란의 발단은 언제였었냐면 저희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겠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보냈던 문자 내용을 보면 댓글 부대가 있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있는 문자가 갔었고 소위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본인이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잠잠해졌었는데 최근 당원 게시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소위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명의로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1분이나 2분 단위로 그 동일한 내용들의 글이 올라오는 사실을 보면서 이거 가족들이 이렇게 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조직적인 뭔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훨씬 더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꽤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서 썼는지 안 썼는지. 만약 썼다면 국민에게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뭐 당무 감사를 하든 아니 수사를 의뢰하든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뭔가 외부에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댓글 부대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이 있었던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양문석 의원은 이것이 더 확장된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여당 내홍이 점입 가경인 상황에 야당도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명태균 씨 관련 소식도 짚어볼 텐데요.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오 시장이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저에 대해서 각종 악담, 험담을 창원 지역 중앙정계에서 하고 다니는 게 다 확인이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악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또 후원자 김모 씨의 행위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이 문제 초기에 나왔을 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좀 빨리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또 국감장에서 본인 같은 경우 이미 고소고발장 다 만들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본인 말에 고 시장 본인 말에 의하면 절친도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지 3번 정도 만난다는 거니까 절친은 아니겠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알아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금을 지불했다? 이래야 될 이유가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선거 후원금을 지원하는 게 나은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300만 원이라는 돈이 간 건 사실이고요.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돈이 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강혜경 씨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도 나왔단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 문제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빨리 고소고발해서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쌍방이 계속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확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 게이트 문제가 오히려 오세훈 시장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저 그렇다면 빨리 이런 부분들은 수사에 맡겨서 어떤 이 여지를 갖다가 막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방금 오세훈 시장이 뭐 고소고발장을 준비해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을 보고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는 입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오세훈 시장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찾아왔었다, 만났다. 그다음에 당시 캠프를 총괄하고 있는 강모 부시장에게 연결시켜줘서 강모 부시장하고 싸웠다. 그 뒤로는 연락이 이제 소원해졌고 최근까지도 그 김모 씨와 명태균 씨가 연락하는지는 최근에 알았다.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반하는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명태균 씨가 지난 초에 보면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왜 시장이 됐는지도 모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 시장 캠프하고는 본인의 활동하고는 관련이 없다. 오세훈 시장은 몰랐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강혜경 씨가 그렇게 말해요. 이게 막 오세훈 시장 측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본인 판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세훈 시장이 관련됐다는 아직까지 정확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모 씨라는 그 후원자라는 분이요.
그분이 말하기를 저 3,300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명목과 관련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의 얘기들을 보면 본인이 뭐 어떤 돈 거래가 있으면 다 여론조사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그 용산에 취직하신 분 그분과 관련돼서도 경북의 뭐 일간지 신문 대표와 관련돼서도 3,300만 원은 뭐 예전에 이준석 대표의 강연비라고 그랬다가 또 2억 원은 2억 원 중에 1억 원은 또 뭐 취직에 대한 대가라 그랬다가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 내지 강혜경 씨의 저런 말들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관돼 있다라는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취업 청탁 의혹도 있습니다. 이 현직 행정요원을 불러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했는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취업 청탁 의혹도 있고요. 공천 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약간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여론 조작 말씀하신 선거 조작, 공천 개입, 거기다 이제 국정 개입에다가 지금은 이제 인사 비리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황 증거들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요원이나 6급 행정요원이라는 분이 미래한국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4개월 동안 재직을 합니다. 근데 강혜경 씨 말에 의하면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미래한국 연구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미래한국 연구소가 중앙정치판에서 아는 내용도 아닌데 왜 4개월짜리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에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었고 인수위의 실무위원으로 있었고 올해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들어갔다는 상황을 보면 저는 이것들이 외부의 어떤 힘이 아니고서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정황입니다만 명태균 씨의 녹취 내용이 나오면 저희 국민의힘이나 용산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과장된 얘기야, 허황된 얘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대부분 다 사실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 왜? 돈이 오간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도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네. 이게 이제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걸 왜곡시키는 동기나 순서나 이런 걸 왜곡시키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어렵죠. 그런데 이미 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실 그건 이래서 이랬던 거야. 그 돈이라는 거는 이런 명목이야. 이것은 객관적 증거에서 뒷받침되기 전에는 사실 일부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소고발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부적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무슨 황금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은 뭐냐면 뭐가 입증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강혜경 씨의 전원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휩쓸리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납득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과 정황들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애시당초 시작할 때 명태균 씨의 그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명태균 씨의 지금 입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것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내용 예. 때문에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원금 등의 사용 내역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 그래서 강경영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씨 등을 고발 내지 수사 의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보면 그 정도에 한정됐던 거죠.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그 뒤에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황금폰 위치라는 것이 명태균 씨가 사실 얘기를 해줘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서 저는 황금폰의 위치 여부를 떠나서 이미 알려질 거 다 알려졌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명목이나 경위, 순서 또는 왜 그랬는지 본인 개입 여부 이런 것들에서 명태균 씨가 그냥 강혜경 씨가 어떤 뭘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정치권은 휩쓸리는 거기 때문에 차분히 바라볼 필요도 없잖아 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은요. 이제 검찰이 지금 저는 매우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관위에서 창원지검에 집어넣었잖아요. 예를 들면 수사검사가 없는 곳에다가 배당을 했어요. 9개월 동안 여기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 수사검사를 배당을 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계속 뒷부분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핸드폰도 확보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들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야당에 있는 의원들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왜 이 문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오히려 이게 빨리 확보됐다면 이렇게 일파만파 번질 이유도 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느 혐의로 좁혀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 아닙니까? 성장해야 민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청년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님은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서 이제는 민생을 챙길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사법 리스크,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의 이제 정치권의 관심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언론이나 국민이나 당원들의 관심을 글로 돌리려는 목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쭉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 관점을 보면 지지율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국민적 지지율로 인해서 당내 분란도 불식되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제고하거나 최소한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생 행보를 해야지만, 근데 사실 야당 대표가 민생 행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고, 그럼 민생 행보라서 국회에서 정책으로 이게 위반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회 내에서 또 민생 행보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국민적 평가 있을 거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민생 행보로 인한 지지율 제고 내지 유지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내일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해요. 네. 뭐 일단 국가 운영이나 국정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계열의 정당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중도적인 인사나 아니 보수적인 인사를 만나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듣는 건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 그다음에 윤여준 전 위원장들을 이미 만났었고요. 이번에도 이석연 법제처장을 만나는 행보들은 중도적이며 보수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외연도 확장하면서 그분들이 민주당이 어떤 걸 주문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듣는 어떤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대통령께서도 야당 당대표 좀 자주 만나시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진보적인 인사들 자주 만나셔가지고 소위 왜 많은 분들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통해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도 훨씬 더 좀 지혜롭고 새로운 대안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행보들을 좀 한동훈 당대표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 주신 게 맞다고 보는 이유가,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거나 그 직전이나 그때쯤에서 영수회담으로 불리는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와 회담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